1교시 CSAP 대부분 선택을 하셨고요. 다 작성을 잘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CSAP를 절차를 묻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인증받는 단계를 묻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쓰신 분들의 어떤 그 답안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분은 절차를 쓰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상중하를 중요하게 쓰신 분도 계시고 다 달라요. 그러면 이 답안을 썼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최대한 CSAP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때려 넣으면 가장 좋은 답안이에요. 자, 그러면 CSAP에서 저는 좀 챙겼으면 하는 것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법 제23조 2 이거를 좀 챙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정의 또는 특징에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국내 인증 제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증이나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법 조항 근거나 뭐 IS 표준 이런 넘버링을 대는 게 가장 날카롭게 답안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안 인증 체계가 있기, 그 다음에 인증하는 기관은 키사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것들 통해서 이제 신청인이 있으면 키사에서 신청을 받고, 인증기관과 평가기관은 다릅니다. 그래서 키사에서는 인증기관이고, 실제 그 클라우드에 대한 그 평가를 하는 기관은 별도의 평가기관이 있고, 요 관계가 있다는 걸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인증 유형을 보면, ES, SAS까지는 다 좋은데 파스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파스는 없습니다. CSAP는 파스는 없고 DAS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구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안 등급이 또 상중하로 최근에 나눠졌죠. 그래서 이 상중하의 의미, 어떤 데이터의 민감도에 따라 가지고 상중하로 나눴죠. 그래서 보안 등급, 그 다음에 인증 평가 종류, 최초, 사후, 갱신. 지금 유형 등급 종류면 CSAP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이렇게 넣는 답안이 가장 좋은 답안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유형만 쓸 수도 있고 등급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초 심사에 대해서 도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키사 홈페이지 가보면 클라우드 이용자의 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신고 제도라는 또 이 제도에 대한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는 이제 요 차별 단락으로 조금 써도 좋고, 내용은 별거 없어요.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떤 악의적인 어떤 해킹 목적의 침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본인의 설정이나 본인의 실수로 정보를 유출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신고를 한다거나 이용자를 통보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이렇게 차별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보니까 ISMS-P로 접근하신 분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걸로 접근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27027이나 27018.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표준 요거에 대한 접근으로 하셔가지고 3달러고 쓰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1교시형 3달러가 쓸 때는 3단표로 가급적, 그러니까 내가 필속이 빠르고 내가 뭐 충분히 13장, 14장 쓰실 수 있는 분들은 해당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고 전략적으로 쓰고자 하면 1교시형하고 2교시형 3단락, 4단락은 가급적이면 도식으로, 그러니까 도식으로 최대한 임팩트 있는 내용만 핵심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ISO 27017이나 018로 가지고 내가 차별화를 쓰겠다. 하나는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이고 하나는 클라우드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잖아요. 핵심적인 키워드만 2개 다 넣고 몇 줄만 딱 쓰면은 그러니까 공간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토픽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옆에 보면은 실제 이 통제 항목을 넣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무시무시한 분들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도